네,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이번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은 좀 두 가지의 이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.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게임주의 하락입니다.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가 최근에 좀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 이현준 과장님께서는 그 고포주 대표적으로 이 게임주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어제 장중에는 컴투스 그리고 파티게임즈 게임빌이 11%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. 이 시점에서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게임 업종의 키 맞추기가 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선별적인 좀 제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렇죠. 이 부분이 이제 게임주 전반에 대한 어떤 개발력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제 개발력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, 좀 2차적인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고,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게임주 전반에 대한 키 맞추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업종 전반에 좀 키 맞추기가 완료가 됐다는 부분을 제가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업종 전반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리레이팅이 좀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말씀드렸듯이 컴투스 게임빌이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다면 그 상태에서 그 이익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향후에 구가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의 펀더멘탈 리레이팅이 좀 시작이 됐고요. 그 펀더멘탈 리레이팅이 종료가 돼가는 시점이라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제 이러한 부분들, 이 펀더멘탈에 따른 리레이팅이 좀 완료 단계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이제 개발력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보다는 지금부터는 전통적인 투자 가치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, 제가 그 전에 이제 퍼 PBR, 전통적인 투자 가치에 따라서 게임주를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은 리레이팅이 완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PBR이나 PER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 같은 전통적인 투자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반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러한 얘기가 근데 굉장히 흔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으로 좀 강력한 상승을 한 업종인데, 이제 이 부분들 음식료 업종 쪽으로 굉장히 안 좋죠.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중국 모멘텀에 가지고 이제 CJ하고 메일유업 같은 대장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장기 상승이 나왔고, 그 이후에 그 대장주를 따라서 이제 음식료 전반이 좀 크게 상승을 했죠. 빙그레, 오뚜기 등등 다 상승을 했다가 그 시점에서 리레이팅 완료가 되고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는 업체가 처음으로 이제 강력한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음식료 업종 전반이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건자재 업종도 그랬죠. 부동산 경기 회복의 수혜와 더불어서 1Q, 2Q에 이익 성장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KCC, LG하우시스, 벽산 같은 대장주 중심으로 장기 상승을 보였지만, 지금 현재는 이익 모멘텀, 상쾌의 이익 모멘텀 훼손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큰 하락이 좀 나와 있는 상태죠. 여기서 이제 이 리레이팅이 둘 다 이제 포인트는 리레이팅이 완료된 단계에서 대장주 상승 이후에 전반적인 업종 리레이팅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익 모멘텀에 따라 전통적인 투자 가치, 이익과 PBR 같은 전통적인 투자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.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, 잘 버티는 애들, 그러니까 좀 좋았던,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좋거나 이익 모멘텀이 좀 나왔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. 지금 게임주도 지금 이 같은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. 모든 투자가 다 똑같은 방법인데,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개발력이라는 부분에서 전통적인 투자 가치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지만, 지금 현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전통적 투자 가치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퍼 얼마 나올까?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,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간 추세가 좀 꺾였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, 물론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히트를 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떤 게임이 어떻게 히트를 칠지. 그리고 또 내가 재밌게 해도 또 남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게 또 게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취향들이 한꺼번에 손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,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또 어려울 뿐더러 리레이팅이 좀 완료가 됐다는 측면에서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, 좀 전반적으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. 이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몇몇 종목들, 그러니까 이 개발력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투자를 진행하자, 그러니까 선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그때 말씀드렸지만 걔네들도 30%씩 올라가지고, 예,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서, 이제 네.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현재로서는
차익 실현 구간인 건가요?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이고 또 향후에 또 주가 이익 모멘텀이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. 그 게임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모멘텀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투스 사장님 그 여자 사장님께서 제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예. 그분도 뭐 컴투스 그 서머너즈와 개발 단계에서 그렇게 히트 칠 줄 모르고 회사를 넘기고 간 거잖아요. 네. 사장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거는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 너무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제한적으로 그리고 네. 또 선별적인 좀 투자를 좀 중심으로 좀 하시는 게 바라겠습니다. 네. 이미 자, 주가 릴레이팅이 완료가 됐다는 점,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좀 꺾였다, 이런 의견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게임주에 대해서 좀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전략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이슈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입니다. 자,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 대선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이 부도 위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러시아 루블러가 그 가치가 거의 폭락했고요. 그리고 그리스 대선이 이제 오늘입니다. 이제 네.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 글로벌 리스크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신흥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자율까지 좀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도 지금 전혀 안 먹히고 있어요. 그게 포인트죠. 사실 예. 루브라가 월요일 시장에서 이제 좀 급락을 하게 되고요. 근데 이제 마찬가지 그때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금리 대폭 인상을 좀 월요일 예. 날이죠. 루브라 폭락하면서 금리를 갑자기 또 대폭 인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죠.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가 화요일 시장, 그러니까 러시아 기준으로 화요일 시장에서 루브라가 또 한 번 5% 가까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유가 하락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이제 위기가 이제 러시아라든지 재정 취약국들의 어떤 리스크가 좀 부거질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어떤 호재고 분명히 저희 증시에는 특히 대형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딱 이 재정 취약국들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크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전 그게 기회라고 뭐 보는 시점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. 다만 이제 러시아 지금 문제가 갑자기 좀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국내 이슈 체크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 저 러시아 문제 한번 제가 좀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말씀드렸듯이 이제 루브라 급락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뭐 유가 하락에 따른 뭐 재정 적자 문제죠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라토리움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국 여기 나오면서 이제 뭐 제가 핸드폰으로 보거든요. 외신에 대해서. 네. 그러니까 보면은 뭐 다 러시아 얘기밖에 없어요. 러시아 모라토리움, 그 1998년에 재현, 뭐 에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근데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 모라토리움은 경제적 문제로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건 정치적 문제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뭐 투자를 안 한다. 맞죠.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투자를 안 하는 건 맞는데 국가 경제가 부도로 가게 되느냐의 차원은 이 부분이 단순하게 뭐 경제적인 어떤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설령 이제 많이 빠져나가더라도 또 뭐 예전에 저희 나라 뭐 무슨 위기설 할 때마다 대규모 통화 수합 체결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대규모 국채 매입을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또 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적 결정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다만 지금 러시아 상황이 좀 생각보다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게 됐을 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6,800억 유로 정도의 대출이 지금 유럽 쪽에 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러시아 국채 보유국들도 마찬가지로 뭐 대규모 손실을 또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뿐이 아니라 지금 겨울인데 유럽 뭐 미국에서 아무리 가스를 수출하고 뭐 중동에서 올린다고 해도 지금 뭐 유럽 전반에 대한 가스 헤게모니는 30% 가까이를 러시아가 잡고 있어요. 이 상황 그리고 뭐 군사력은 뭐 미국 다음으로 뭐 세계 최강이죠.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될 가능성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굉장히 낮습니다. 뭐 루브라 폭락하고 유가가 더 빠지더라도 이 모라토리움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10%? 뭐 정말 맥시멈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% 언더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 세계 뭐 이코노미스트들 공통적인 의견이니까. 다만 이제 만약에 발생할 거에 대한 어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려가 큰 거죠. 근데 반대로 좀 보시면은 유럽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유럽 시장은 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미국도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좀 빠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
러시아 모라토리움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물론 우려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단기적인 어떤 시장 우려는 어쩔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쉬어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전반적인 어떤 증시 전반 그리고 저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 좀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. 네. 그렇다면 그리스 대선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그리스 대선 우려 같은 경우도 좀 전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뭐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로존 시스템 리스크 지수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예전에 말했던 픽스 국채금리거든요. 뭐 얘네들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2011년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 대선 우려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어떤 우려감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내일이 오늘 밤입니다.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는 또 우려를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.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슈 모두 글로벌 리스크 쪽으로 본다면 예측 불가의 영역이라는 거죠. 저희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글로벌 리스크 너무 우려보다는 일단은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그것보다는 이미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으로 좀 다가가 보자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.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극단적인 부분에 대한 확률은 지극히 좀 떨어진다. 예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좀 대응하시면은 훨씬 더 이 유연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NH농협증권 네.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이현준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